새벽 3시 모두가 외면한 노숙 노인을 홀로 태워준 62살 택시기사 오달수. 그 하나의 선택이 그를 징계와 해고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지만 다음 날 아침 수십 대의 포르쉐가 주차장을 가득 메우며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새벽 3시가 넘은 한강변 강변북로 끝자락.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는 한빛 준수 택시 승강장에는 매서운 2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62살 호라비 택시기사 오달수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12시간 운행을 마치고 마지막 손님 한 명만 더 태우면 퇴근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구석 벤치에 낡은 담요를 두르고 웅크린 노인 한 명이 눈에 걸렸습니다. 누더기처럼 해진 코트의 흰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발에는 짝짝이 신발이 신겨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작은 몸을 더 작게 말아쥐고 있었습니다. 같은 승강장에 서 있던 동료 기사 3명은 못 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명이 창문을 내리며 오달수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런 분 태웠다가 민원 나면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해. 오달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또렷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미터기를 올리지 않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오달수는 히터를 최대로 틀고 편의점에 잠깐 들러 따뜻한 캔커피와 단팥빵을 하나 사서 뒷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리듯 주소를 읊었고 오달수는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전 1시 50분 서울 외곽의 한 골목 앞에 차가 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내리며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작은 금빛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오달수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노인이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차를 돌렸습니다. 손수건을 접어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며 오달수는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다음 날 오후 2시 한빛훈수 사무실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최기봉 부장이 오달수를 부른 것은 오달수가 차 열쇠를 반납하러 들어선 직후였습니다. 오 기사, 어젯밤 무임승차 처리된 거 알고 있어? 오달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이 돈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냥 모셔다 드렸습니다. 최기봉 부장은 혀를 찼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회사차로 봉사사업하면 안 되잖아. 경위서 써요, 경위서. 사무실 한쪽에서 동료 기사 박 씨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이냐 병신이냐. 어젯밤에 딱 봤는데 저 양반 미터기도 안 올렸더라고.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기사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오달수가 무임승차 허용했다. 노숙자를 태웠다. 회사 규정 무시했다. 오달수는 경위서를 쓰면서도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최기봉 부장이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어디 사는지 알기나 해요? 어디 신원 확인이라도 됩니까? 오달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을 내다봤습니다. 빈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을 동료들이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오달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아내 제삿날이 사흘 뒤였습니다. 오달수가 사는 곳은 지하철역 2 정거장 거리에 있는 반지하 투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7년을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제삿날 이틀 전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권자 유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에 목소리는 낮고 거셌습니다. 오달수 씨, 이번 달 이자는요? 오달수는 냉장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은 절반밖에 못 드려요. 다음 달에 나머지 채워드리겠습니다. 유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입술을 씹었습니다. 2달이에요. 2달째. 3번 더 이러시면 저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얼마 후 딸 오수연이 퇴근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간호사인 수연은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또 돈 문제야? 오달수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연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남 좋은 일만 해요? 어젯밤 일도 회사에서 다 알게 됐다며 나한테도 전화 왔어. 오달수는 수저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운데 혼자 있는 어르신이었어. 그냥 지나치면 내가 잠을 못 자. 수연이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내가 못 자요.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날 밤 오달수는 세면대에서 손수건을 빨다가 멈칫했습니다. 천안감 사이로 아주 작은 금박 자수 문양이 보였습니다. 별 문양도 아니고 꽃 문양도 아닌 정교하게 새겨진 무언가였습니다. 오달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경위서를 낸 지 나흘째 되던 날 오전 10시 한빛운수 강태식 사장이 오달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60대 중반의 강태식은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 기사, 권고사직 처리할게요. 오달수는 눈을 들어 사장을 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회사 규정 위반에 동료들 사기 저하에. 이유가 하나둘이에요? 62살에 이 바닥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 편해. 오달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요? 사무실 밖으로 나온 오달수는 주차장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2월의 찬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빛운수 기사 중 노숙자, 무임승차 시켜준 사람 있다던데 진짜임? 우리 동네 택시비 오를까봐 걱정됩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절반은 비웃음이었고 절반은 욕설이었습니다. 오달수는 그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딸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온라인에 올라온 거 봤어. 지금 어떡할 거야? 오달수가 답장을 고르고 있을 때 사무실 안에서 사무원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달수 기사님, 외부 전화 왔어요. 기사님 찾는다고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달수 기사님이십니까? 저는 금성물산 법무팀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달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한빛운수 주차장에 한 대, 2대, 3대씩 차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포르쉐였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번갈아 가며 주차칸을 메웠습니다. 최기봉 부장이 유리창에 이마를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뭔데? 강태식 사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30대 남성 여러 명이 줄지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선두에 선 김재원 법무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한빛운수 맞습니까?
오달수 기사님 계십니까? 강태식 사장이 굳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금성물산에서 왔습니다. 박수님 회장님 모친께서 오달수 기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실 안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금성물산은 국내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 자산 규모 12조 원을 자랑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박수님 여사는 그 금성물산을 일군 창업주의 아내이자 현 회장인 박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박수님 여사가 오달수가 새벽 3시에 강변 택시 승강장에서 태워드린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김재원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모친께서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십니다. 사흘 전 저녁 산책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셨고 저희는 사흘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오달수 기사님께서 모셔다 드리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오달수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팀장이 오달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님,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달수는 잠시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었다가 서랍에 넣어둔 손수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금박 자수 문양을 김재원 팀장에게 보여주자 팀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금성물산 창업주이신 박 회장님 선친께서 만드신 가문 문양입니다. 여사님께서 평생 지니고 다니신 유품이에요. 최기봉 부장이 사무실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태식 사장은 오달수를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오 기사, 권고사직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오달수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성물산 본사는 서울 도심 43층짜리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생애 처음으로 그 로비에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작업화 차림이었지만 고개는 꼿꼿했습니다. 박준혁 회장은 50대 중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달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말로 다 못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달수는 손수건을 꺼내 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받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다시 오달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기사님이 가지세요. 어머니께서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금성물산 법무팀은 한빛준수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예고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절차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최기봉 부장의 경위서 강요, 강태식 사장의 권고사직 압박, 동료 기사들의 집단 따돌림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식 사장은 사흘 뒤 노무청에 불려갔고 최기봉 부장은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쪽으로 박 회장은 오달수에게 금성물산 VIP 전속 의전 기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전용 차량 제공에 연봉 1억 2천만 원. 오달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추워 보여서 태워드린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회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격입니다, 기사님. 그날 저녁 오달수의 반지하 집에 딸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아빠가 옳았어. 오달수는 딸의 어깨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괜찮아. 내가 걱정해 준 거 알아. 그날 밤 오달수는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소주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항상 하던 말이 맞았어. 사람한테 잘하면 언젠간 온다고. 창밖에 2월의 바람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님 여사는 이튿날 오달수에게 짧은 메모를 전해왔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요. 그 메모지 모서리에는 금박 자수와 똑같은 작은 문양이 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그것을 접어 손수건 안에 함께 넣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냥 추운 날 추워 보이는 어르신을 태워드린 것이라고.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